보약보다 좋은 생강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 가장 장수한 영조는 생강차 애호가로 연회 때에는 신하들에게 술 대신 생강차를 권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생강차 한 잔이면 얼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몸에 열을 내줍니다. 감기 예방에 좋아 겨울철만 되면 찾게 되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감기에 사용한 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면역 증진 효과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독성을 배출하여 감기와 같은 찬 기운으로 인한 질병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생강도 먹는 방법과 오히려 섭취 시 몸에 독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의 놀라운 효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생강 효능 첫 번째로는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만성염증 해소입니다. 생강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 자가면 역질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몸의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며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생강의 항염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며 관절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을 드실 때 알싸한 매운맛이 바로 진저롤 성분인데요. 진저롤은 향균, 항산화 작용을 해주며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또 진저롤과 함께 매운맛을 내는 휴가올이라는 성분도 항산화, 항염, 항암, 진통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보약보다 좋은 생강 효능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젊은 나이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종, 수종, 냉증, 만성피로, 소화불량, 더 나아가 심각하게는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폐와 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노폐물의 제거와 면역체계의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의 원활한 진행은 우리 몸의 건강과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생강을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혈전의 발생을 예방하고 혈액의 순환이 매끄럽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약이 되는 생강의 구별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구매 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산 생강은 마디가 크며 뚱뚱하고 단면이 수세미 털처럼 심지가 많고 속이 샛노랗고 나이테가 크며 향이 없고 즙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약생강은 마디가 길어 손으로 쉽게 잘라지고 육질이 단단하며 심지가 전혀 없어 부드럽고 속이 겨자색이 띠며 중간중간 보라색의 나이테가 보입니다. 또 매운맛의 향이 진하고 즙이 적고 전분질이 많습니다. 시중에는 계량종 생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다소 비싸고 구하기 어렵더라도 약생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약보다 좋은 생강 섭취 방법으로 첫 번째는 생강청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생강은 끓이거나 익혀도 유용 성분이 변함이 없어 생강청을 만들어 두면 수시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생강청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생강차로 마셔도 좋고 물 대신 우유를 넣어 생강 라떼로 마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청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대신 위에서 알려드린 약생강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생강을 편으로 잘라 믹서에 갈아준 뒤 생강과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1:1 비율로 버무려줍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바로 비정제 사탕수수당입니다. GI 지수는 혈당을 얼마나 빨리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GI 지수는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GI 지수가 높을 경우 당뇨와 다이어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백설탕의 경우 GI 지수 109이며 비정제 설탕의 경우 GI 지수는 47로
정제 설탕으로 만드는 것보다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생강 섭취 방법으로 두 번째는 생강을 말려 분말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 분말은 요리할 때 천연 향신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고기와 생선 등의 비린내와 잡내 제거에도 좋습니다. 또 단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말린 생강 2조각을 넣어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 말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껍질을 숟가락으로 벗겨내 주시고 얇게 편 썰어주세요. 편 썰어준 생강을 베란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일주일 정도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린 생강은 믹서기에 갈아 분말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 같은 생강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강은 독이 됩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분 첫 번째로는 위궤양 환자분들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효가올은 소화액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며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고 소화 흡수력을 높이고 위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인해 트림을 자주 하고 구역감이 자주 있다면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한 위염 위궤양 환자가 생강을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만큼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 섭취 시 아주 연하게 우려서 따뜻한 차로 드셔야 합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두 번째로는 입덧을 넘긴 임산부입니다. 생강은 항구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스꺼림 임신 초기에는 입덧 치료에 쓰입니다. 또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임산부에게 생강차는 천연 감기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덧이 지나고 난 임산부는 생강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생강을 많이 섭취하면 자칫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독이 되는 세 번째로는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들입니다. 당뇨인에게 생강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생강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생강을 섭취하면 당뇨병 혈당 지수를 낮춘다고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데 아주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중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약보다 좋은 생강은 생강청과 말려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위궤양 환자분들 입덧을 넘긴 임산부분들과 당뇨 치료제를 섭취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여 섭취하셔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